요즘 엄청 바쁘시던데. 여러 가지로 바쁜데요. 오늘은 또 나는 보수다 결승전이 오늘 있습니다. 저녁 몇 시에 있습니까? 저는 6시에 펜앤마이크에서 방송됩니다. 아, 뭐 오늘 네 명? 세 명? 4명이서 이제 결선하는데요. 예. 제가 사실 준비 기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예.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3분 스피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토론도 이제 막 주도권 토론회, OX 토론회 뭐뭐뭐 하다가 막 마무리 발언까지 해서 2시간 반 정도 한다고 하는데 네, 일단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제 저녁 7시 40분쯤에 그 보도 자료가 일제히 이제 쏟아지면서 그랬죠. 4명에 대한 징계 결과가 이제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거 한번 카드뉴스 보여주시고 이 징계 수위나 뭐 내용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가령 네. 뭐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그리고 진종호 요거 한번 평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윤리위원들도 참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현직 의원들이니까 뭐 현직 의원들 봐달라 말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뭐 제명에 준하는 조치를 하려고 해도 이 국회에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직 의원들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 방패들이 있기 때문에 윤리위 차원에서는 좀 지도부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이제 혹은 또 이제 의원들끼리 또 분열되지 않는 선에서 좀 세기를 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적정선에서 절충이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제가 좀 내밀하게 취재해 보니까 윤리위원들도 좀 이견이 있긴 있었더라고요. 사실 훨씬 강경한 의견을 가진 윤리위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갔을 때는 이거보다 더 강해야 한다. 뭐 잘라버려야 된다. 뭐. 예,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 해요. 원칙으로 가면. 근데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 또 당내 화합과 지도부에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사실 제 생각에는 당원권 정지 2년 이상은 무차별합니다. 어차피 차기 총선 자체가 물리적으로 틀어막히기 때문에 네.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받았죠. 2년 네. 6개월. 차기 총선 국민의힘에선 출마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협위원장 자리도 즉각적으로 이제 박탈이 되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활동도 할 수가 없죠. 여러 당직 활동도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총선 준비도 불가능하고 출마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늘 조경태 의원이 보니까 본인 SNS에 별다른 얘기 안 하고 뭐 자기 지역 활동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짧게 올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지역구 정치 하겠다. 여차하면 민주당 갈 수도 있다.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이고 윤리위 차원에서는 이 해당 행위의 층위 통상 제명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이런 일들이 꽤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이 어떤 그 의장급들에 대한 선출을 하는데 합의된 내용들을 깨고 예. 해당 행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예외 없이 제명이에요. 제명이지만 그런 복잡성들 때문에 일단 2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2년보다는 더 높은 수위로 가름을 했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진종호 의원도 2년 당원권 정지를 받았죠. 진종호 의원도 이제 차기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예. 두 가지 이제 그 문제점을 지적을 받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무소속 한동훈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리고 보좌진 파견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과 이 사범수 의원 돌려차기 망언에 동조했다 이 두 가지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진종호 의원은 두 가지가 접목이 돼서 2년이라고 하는 두 번째로 높은 정도 수위 총선 출마 불가능해지는 뭐 사실 출마가 가능했다라고 하더라도 언감생심 지금 의정 활동의 수준을 봤을 때는 안 나오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지만 물리적으로도 출마가 막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또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진종호 의원의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징계 대상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배현진, 박종훈 의원 등 친한파 의원들도 전부 다 2차, 3차 징계 대상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암시로도 읽힐 수가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러네요. 우리가 이걸 좀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그러니까 출마 자체가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선이 내후년 6월인데 내년 4월에는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죠? 내년 2월에 해제가 되기 때문에 4월경 있을 이제 경선이나 여러 후보자 입후보에는 가능은 하죠. 근데 이 징계 기록 자체가 또 페널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 총선 출마가 가로막히진 않았지만 페널티가 상당히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 막상 윤리위 출석해서는 별다른 뭐 이제 발언들이나 그런 뭐 반박을 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또 오늘 막상 장덕 대표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우겠다.
권영진 의원이요? 예, 권영진 의원 오늘 뭐 아직 정신을 못 차리신 가서 거예요. 싸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멱살잡이해서 1년 6개월이면 정말 많이 참작이 된 건데 뭘 싸우겠다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거나 이 어떤 행위 그 자체가 폭력이잖아요, 국회에서. 예. 예, 너무도 용납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강력한 징계 수위까지는 피했지만 사실상 총선 출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서범수 의원은 조금은 경징계에 그친 것 같습니다. 10개월입니다. 네, 10개월이죠. 10개월이면은 사실 어떤 활동 자체의 제약이 발생은 하지만 예. 이게 크게 발생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진종호 의원과의 좀 차등도 적용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진종호 의원은 두 가지 지금 혐의점을 가지고 있고 서범수 의원은 어쨌거나 망언 그 자체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좀 경중을 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서범수 의원 이번 일을 좀 계기로 앞으로 좀 언행에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 당원권 정지 10개월이 되면은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지금이 8월 달이니까 예, 만약에 9월에 확정이 된다면 10월이 되는 시점이 7월이나 내년 7월이나 이렇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총선을 한 8개월 정도, 8, 9개월 앞둔 건데 네. 결국 징계 전력이 남아 있고 또 지금 이번에 당원권 정지가 되면 이번 8월 말에 당협위원장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울산 울주군의 당협위원장이 바뀐다. 예, 뭐 홍길동 새로운 사람으로 뭐 젊은 사람으로 들어갔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차기 총선에서 좀 힘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서 수개월 당원권 정지 받는다는 것 자체가 총선 출마에는 막강한 페널티가 될 수밖에 없죠. 지역구 관리하기도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년에 보궐선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당협에 대한 또 여러 당무감사 등 이벤트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전당대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기 총선 출마에는 치명적이다. 이제 이거는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같은 경우는 당협위원장인데 당협위원장 자리도 다 날아갈 것이고 그렇죠. 권영진, 서범수는 또 대구시당위원장, 울산시당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예. 시당위원장 자리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당위원장 자리도 자동으로 해제가 되죠. 근데 아마 배현진 의원 사례 때 가처분 인용되긴 했지만 그 이전에는 서울시당위원장을 누가 하지라고 했을 때 재선출을 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원권 정지가 또 해제가 되면은 복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선출을 하지 않고 아마 직무대행 체제로 아마 시도당 위원회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도 하지 않겠다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아마 징계가 최고위에 보고가 되면은 끝나거든요. 의결이 아닙니다. 그냥 윤리위에서 이런 의결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보고가 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예, 징계 예. 효력이 이제 그때부터는 당협 활동 일체가 불가능하고 시도당 위원장 활동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 지금 이제 이 4명에 대한 그 징계를 두고 오선 의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하나만한 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오선 네. 의원들 발언을 한번 올려보세요. 권영세, 김기현, 윤상현. 아하하하. 권영세, 장동혁이 물러나야 전투력이 높아진다. 김기현, 당협위원장 교체, 대여 투쟁력 떨어진다. 윤상현, 장동혁 정적 재고형 징계 정치다. 이게 왜 이 사람 4명이 징계받은 걸 왜 자꾸 당내 내분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잡는 거죠? 저도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징계를 하고 보니까 비당권파였던 거지 비당권 팔아서 징계를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냥 솔직히 면면을 말해가지고 보세요. 예. 누가 뭐 저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 이런 말하라고 했습니까? 그럼요. 한동훈 더군다나 무소속 후보 그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를 굳이 참석을 해서 피해자를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시키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이게 민주당에게 우리 당을 역공할 수 있는 또 빌미를 제공을 맞습니다. 했잖아요. 그럼 이런 걸 징계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좀 되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이분들이 본인이 당대표 만약에 였다라고 한다면 그럼 징계 안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 그 서천호 그 과거에 김성원 의원도 피난이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징계 6개월 수해 지역에 받았어요. 가서. 네, 징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런 거와 우리가 전례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오히려 좀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이런 조치들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 세 분 다 매스컴에 자주 노출을 하면서 자기 정치 하시는 분들이죠. 소위 자기 정치. 그래서 이분들 자체가 본인이 당대표를 노리고 있다 혹은 윤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폐지시키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들이야말로 지금 지도부를 장동혁 대표를 견제하고 공격하면서 당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야욕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 이게 순수한 공격은 전혀 아니다. 네, 그 징계 그 자체를 그 순수하게 논평을 한다기보다는 그걸 지렛대 삼아서 지도부를 공격하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지도부를 공격한다. 장동혁을 무너뜨려야 자기들이 뭐 좀 힘 좀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네, 저 사실 문장부터가 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느닷없이 물러나라. 그래야 전투력이 높아진다. 지금 누가 전투력 그렇게 높게 싸우고 있는지 뭐 권영진 뭐 이런 뭐 서범수 이런 의원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전투력 높게 싸웠습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금 묻혀버렸잖아요. 아니 안 솔직히 그렇습니까? 예. 권영세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전투력을 좀 본인들이 언급하는데 좀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김기현 의원도 뭐 사실 거의 존재감이 없죠. 지금 국면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는 상태고 권영세 의원도 사실 뭐 어제도 엊그제인가 이틀 전에 한동훈 친구 방송 나가서 또 한다는 말이 대표에 대한 계속 얘기만 하죠. 당대표에 대한 언급. 그런 것들만 계속 기사화가 되잖아요.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전투력을 자꾸 내부에만 발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력을 깎아먹고 있는 상태인 거고 윤석열 의원은 더 가관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 TV조선 나가서 마치 우리 지지자들 전부 다 음모론자인 것처럼 우리 당에 뭐 음모론 카르텔이 있다. 부정선거. 그런 얘기하면서 민주당 대변인 거의 성관이 대변인 같은 이야기를 하셔서 굉장히 논란이 됐죠. 문매를 맞았죠. 그런 분들의 또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혀 신뢰도가 없다, 순수성이 없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축구 경기하는 것에 비유를 하자면 공은요 상대방 골대 진영으로 차는 거지 자기 골대로 차는 거 자살골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 전투력 뭐 강조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을 상대방 민주당 쪽으로 차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쪽으로 차서 자살골 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전투력을 입에 올리기가 참 부끄러운 분들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내리시고 당협위원장 지금 전원 재선출을 하는 이 과정에서 뭐 진통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어제 협의를 하다가 오늘 다시 또 협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일단 의총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다 보도화가 되어 있죠. 예. 이 최고위원들 포함해서 찬성표가 5표가 나왔고 반대 2표, 기권 1표가 나왔어요. 찬성표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미 의결이 된 거예요. 통과가 된 거지만 이게 이 내부 이 현역 어쨌거나 의원들을 물갈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논의를 갖자라고 아마 어제 오후 5시에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어제 논의에서 이제 보류의 의미는 오늘 지금 의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총. 그래서 국회의원들 전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의총을 통해서 한 번 더 의견 수렴을 해보자. 그 차원에서 일단 어제 보류를 한 것 같아요. 기각을 한 게 아니라 보류. 네. 그래서 지금 의총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방금 전해드린 속보는 일단 내용을 못 봤는데 속보만 봤을 때는 이제 당연히 의원들은 그렇겠죠. 원래대로 하자. 뭐하러 굳이 바꾸냐. 관례대로 합시다. 이런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번 더 재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와 전혀 별개로 이 시도는 전 굉장히 순수성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께 효능감을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장덕 대표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 꽂으려고 당신들을 물러나게 만들겠다라고 한 거라면 이게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도 뭐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원들에게 그 판단 맡기겠다고 하신 그렇죠. 거거든요. 당원들한테. 당원들이 초이스해라. 그렇죠. 당대표의 권한을 어찌 보면 내려놓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려놓고 당원들한테 맡기겠다. 근데 여기에 반발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현직 의원들의 명분이 없죠. 당원들에게 선택받을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일단 현역 의원들의 있던 구시대적인 정치 방식을 한 번 더 보여주는 효과가 일단 있다고 보여지고 대표께서는 그래서 그 자체로 당원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 지도부의 노선에 맞는 결과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실리주의적으로 막 정무적으로 누군가를 꽂고 싶어서 이런 게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수성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을 리스트럭처링 구조 조정하고 있다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이걸 윤상현이나 뭐 김기현이나 뭐 권영세 같은 저는 5선 국회의원들은 왜 자꾸 징계 정치하느냐 표적 보복하느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이 당을 완전히 구조를 갈아엎는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바로 혁신과 쇄신이죠. 그러니까 어제 사실 저희 박민영 TV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이 헤드라인이 굉장히 딱 어느 전선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줘요. 장동혁 대표 중진들이 불출마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늘상 나오는 얘기예요. 용퇴해라. 이거는 사실 명예로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수십 년 동안 국회 고인물로 역할을 해왔던 건 감사한 일이지만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변했고 특히 우리 국민들 민심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민심이 변화를 바라기 때문에 혁신을 바라기 때문에 혁신이 뭡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로운 것들로 바꾸는 게 혁신이에요. 사전적인 정의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득권 의원들이 물러나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당대표께서는 하신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오히려 중진급들과 야합하면 쉽습니다. 그렇죠. 나 밀어주면 맞아요. 자리 보존해 줄게 한동훈처럼 맞아요. 그런 얘기하면 편해요. 중진들이랑 굳이 기득권과 싸운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득권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장독 대표가 있는데 권영세 의원은 1.5선 당대표를 향해 당신이 물러나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선 중진급 의원이 내가 희생하겠다는 말은 없고 당대표 나가라 가로치고 내가 하겠다 이 소리잖아요. 자기가 계속 기득권 틀어지겠다라고 하는 5선 중진 의원 있고 1.5선인데 당원 중심주의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이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라고 하는 당대표가 있습니다. 누가 더 정의롭고 혁신과 쇄신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보셔도요. 아니 민심 하더니 5선 중진들 나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원내대표 중심이 어쩌고 하면서 이게 쇄신인가? 이런 생각 하시죠. 상식적인 판단을 하신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가는 노선이 우리 당의 정말 당원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 혁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모두가 인지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혁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한자 공부를 하다 보면 혁신이란 말이 뭔가 이 혁자가 가죽 혁자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살가죽을 뜯어내면은 피가 나면서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란 것은 이 살가죽을 뜯어내는 아픔이 있지만 새롭게 변신하는 그 과정을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가죽 혁자 말고 새로울 신자에는 도끼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끼. 도끼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무 패는 도끼.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혁신이란 것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근데 중진들은 자기들은 고통스럽지 않고 매번 대표 너가 좀 물러나라. 비대위로 가자. 이렇게 하는데 장동혁 대표도 우리 박민영 대변인 방금 언급했지만 당대표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진들한테 살랑살랑 거리고 선배님 다음 공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이러면 중진들이 전부 조용할 거예요. 왜? 옛 말씀이 먹은 놈은 말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네? 조용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혁신하려고 하니까 저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한동훈처럼 정치하면 참 편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잘 나가실 때는 그쪽에 이제 낙하산으로 들어가서 법무부 장관하고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정권 힘 빠지는 것 같으니까 홀라당 그 배신 때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디커플링 한다라면서 자기만 합리적인 척 매스컴에 노출되면서 그 조중동에 또 살랑살랑거리면서 조중동에서 열심히 또 밀어주니까 또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한동훈이 맨날 매스컴에 노출되고 지금도 복당하겠다고 매일 식사 정치한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통상 우리가 식사 정치한다고 하면은 대체 또 밀실에서 무슨 자기들끼리 야합을 하겠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뭐라 그러죠? 공안증? 혐한증이라는 표현이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한동훈이 공천을 워낙 막장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미 2년 전에 막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그 한동훈에 대한 그런 혐오 감정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쉽게 이거 돌려서 얘기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나 복당시켜주면 내가 공천 개런티 해줄게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공천 장사하면서 나 살려주세요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죠. 한동훈처럼 저렇게 편리하게 정치하면 인생도 살기 쉽고 정치도 하기 쉬워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잘된 건 제가 했습니다. 잘못된 건 제가 했습니까? 그런 한동훈처럼 살면 인생도 편하고 정치도 편합니다. 자, 근데 이제 장독 대표는 정말 맞습니다. 어려운 길을 가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야, 당 대표 이건 한번 하는데 무슨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많은 건지. 자, 근데 다음 주에 그 연찬회 있잖아요.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그렇죠. 연찬회 장소가 어디 뭐 고양시 어디로 정해졌다고 하던데 뭐 연찬회에 뭐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가 뭐 박근혜 대통령도 초청을 추진을 하고 뭐 이명박 대통령 초청도
추진을 하겠다 하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일단은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무슨 뭐 이제 그 민주당 쪽 패널들이나 이제 좀 친한파 패널들은 마치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좀 지렛대 삼아서 장독 대표를 견제하고 뭐 물러나게 만들려고 지금 뭐 빌드업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저는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박 대통령께서 그런 준동에 전혀 동의하시지 않을 거거든요. 박 대통령께서 그 누구보다도 이 배신 패륜의 정치에 가장 큰 피해를 입으셨던 분이세요. 그런 분이 또 당대표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제왕적 원내대표 시스템 아래에서의 준동에 찬동을 한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나리오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정점식 원내대표 개인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더라도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께서도 굉장한 비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압감이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이 무슨 의원들이 착각을 해요. 원내대표 움직여서 당대표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서 자꾸 원내대표한테 프레셔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정점식이 움직여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래 굉장히 좀 심약하고 갈등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이렇게 숙제하듯이 민원 처리하듯이 자꾸 엉뚱한 행보를 하면서 당신이 당대표야?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듣는 지경이 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을 한 것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좀 코어층한테 너무 비토를 사니까 조금 이런 비토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한 좀 자구책 정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추측을 합니다. 제가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는 건 그렇고요. 삼선 회동에서도 장덕 대표를 지금 물러나게 만들 동력 자체가 이제 없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 매일 용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장덕 대표 없이 지금 총선 치른다는 건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자구도에서 차기 대권 주자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고 지금도 당원 지지자분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또 룰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뭐 강제거리를 시키고 끌어내리고 이러면 정말 그때야말로 당이 정말 파탄 나는 겁니다. 그렇죠. 총선이라고 하는 것, 당 존속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까지 저는 간다고 봐요. 그거야말로 정말 당원들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요,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장덕 대표에 대해서 거취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금 워낙 좀 궁색한 상황이라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라도 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근데 박 대통령께서 즉답을 피하셨어요. 오겠다 안 오겠다 말씀을 안 하셨고, 맞습니다. 사실 그때 장덕 대표 단식 때가 정말 거의 10수년 만에 처음 다시 국회로 오신 날이었거든요. 박 대통령께서 너무 이 국회 여의도에서 받으신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이런 연찬의 자리를 굳이 오시려고 할까 생각이 되고요. 저는 박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바는 오히려 장덕 대표가 추구하는 이 당원 주권주의에 부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찬에 벌어지면은 장동혁 대표가 연찬에 참석해서 좀 강한 톤으로 주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연찬회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의원들끼리 MT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의원들끼리 이제 MT 가면서 약간 좀 단합 대회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전방위적인 우리 당의 기조를 좀 재확인할 필요가 있죠. 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장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당심을 등에 업고 정말 여론을 등에 업고 정치적으로 이길 자신이 없다면 더 이상 이런 관념론적인 사퇴 논쟁은 그만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되느냐? 이거 이재명 얘기를 해야 돼요. 이재명이 지금 정말 나라를 막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목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국과의 관계, 관세, 뭐 안보 통상, 지금 뭐 물가, 증시, 부동산 뭐 하나 정상적인 게 지금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력 지금 얘기하시는데요. 전투력을 제발 좀 민주당을 향해서, 여권을 향해서 우리가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장덕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민석 이제 민주당 당선 이후에 뭐 최고위원회 뭐 열자마자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게 오히려 김민석이 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선 재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정청래가 되면은 오히려 정청래가 이재명의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이른바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민주당은 방어가 돼요. 적어도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의 공감이 없는 이재명 공소 취소, 무슨 부동산 세제 개편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정청래 체제에서는. 근데 김민석은 다르죠. 이재명의 대리인으로 출마를 했고
이재명에 대한 부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인선들 몇몇만 보더라도 친명 그룹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이재명의 대리인으로서 바지사장 김민석의 한계예요. 그럼 김민석은요, 이재명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져도 이재명에게 반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기화가 돼요. 커플링이 돼서 함께 추락합니다. 어허. 자, 그럼 경우의 수가 민주당이 반등하려면 이재명이 반등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김어준조차도 맞아요. 김어준도 그렇게 하겠죠. 30%대 가면은 못 올라간다. 올라간 대통령 없다. 그리고 김용을 보니까 이 친명이라고 하는 게 표가 되는지 좀 봐야겠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재명이 더 이상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민석이 함께 몰락할 수밖에 없고, 그럼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아, 나 이렇게 이재명이랑 같이 가다가 나도 같이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더 처절하고 더 사실 충격적인 배신의 현장이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오히려 더 당정 관계를 더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 결과로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정청래가 돼서 더 점진적인 디커플링을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았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김민석을 필두로 해서 민주당은 파멸의 길을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박민영 대변인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몇 시죠? 그 나는 보수다 토론회. 저녁 6시에 펜앤마이크에서 방송 송출됩니다. 야, 나는 토론회 콘테스트. 여러분 많이 들어가셔서 네. 좀 그 지지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시청자 좋겠습니다. 투표도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당이 좀 느리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필요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징계도 오래 시간이 걸려서 많이 지치고 실망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정합한 결정이 났고, 현직 의원들에 대한 징계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한 또 파국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어쨌거나 윤리위원들의 용기 있는 결단에 대해서 저도 좀 경의를 표하는 바이고요. 우리 지도부가 이렇게 당원들의 의사를 받드는 당원 중심주의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더 큰 기대와 좀 희망을 걸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의힘 정말 우리가 좋아해서 지지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저도 그 길에 앞장서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의 국민의힘 구조조정 아주 강하게 확실하게 설계해서 끝장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